박 당선인은 국정의 가장 큰 목표를 중산층 살리기로 잡았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64%까지 떨어진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서민 경제 살리고 중산층을 복원해서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른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에는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가계부채 경감, 4대 중증 질환의 건강보험 책임 적용, 정년 연장, 그리고 IT, 문화산업 투자를 통한 새 일자리 창출 같은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중산층 70% 달성은 곧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산층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5살인 최모 씨의 경우는 우리나라 상당수 중장년의 삶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청년 시절 대기업에 다니며 어엿한 직장인으로 살았던 최 씨의 삶은 IMF 즈음 회사 측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두고 대리점을 운영한 뒤부터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아니죠. 회사가 이제 원했던 거죠. 사람 심리가 내가 이때까지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다 잘못되면 내가 쪽박 찰 수도 있는데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회사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고 결과적으로 언젠가 나가야 될 거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나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왔죠. 나이 40에 시작한 대리점. 하지만 본사에서 요구하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느라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늘어가는 부채를 이기지 못한 최 씨는 결국 대리점 문을 닫았고 10여 년 동안의 대리점 운영으로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합쳐서 한 3억 정도 됐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빚쟁이가 된 거죠. 아파트 담보한 거는 그거는 뭐 등록 처분해서 집이 날아갔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지만 부인과 대학생인 두 자녀를 저버릴 수 없었던 최 씨. 마땅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은 식당 운영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작정이었죠. 근데 식구가 먹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도 기술도 아무것도 해보는 게 없어서 뭐라도 하나 채워놓으면은 애들하고 와이프는 먹고 살겠지. 또다시 빚을 얻어 시작한 음식점이었지만 충분히 준비하지도 못한 데다 최 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주변에 음식점을 차리면서 이마저도 잘 되질 않았습니다. 나올 때는 제 권리금 4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6천만 원 들여서 400건 진 거야.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해서 한 5,500만 원 날려먹었죠. 그 사이 행복했던 최 씨의 가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집안일만 해오던 부인은 응급실 보조 아르바이트로 나서고 자녀들은 모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다 보니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빚을 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이만한 것을 만들어 살아갈까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불안하지. 미래가 없으니까. 또 연말에도 TV에 쪽방촌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 저게 내 모습이 아니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 나나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생을 마감해야 될 줄도 모른다는. 그렇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 씨 같은 40, 50대 중장년층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파산한 자영업자 2명 가운데 1명이 50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폐업을 신청한 자영업자 수는 한 해 무려 70에서 80만 명에 이릅니다. 최 씨 같은 자영업자들은 봉급 생활자보다 금융 부채도 2배나 많습니다. 사회부지 나와서 뭘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부 자영업이죠. 여기 유통업, 소매업만 해도 360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식당이 몇 개냐? 한 60만 개가 있어요. 60만 개. 60만 개, 1년에 한 20만 개 지금 문을 닫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퇴직금 다 날리고 결국은 다들 대출을 안게 되죠.